전 세계 선박 수주를 휩쓸며 3분기 실적 반전을 예고했던 조선 3사가 암초를 만났습니다. 배 만드는 데 필요한 철강제, 후판값이 급등하고 있었습니다.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. 방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. 방 기자, 조선사들 3분기 실적 전망이 어둡다고요? 네, 일단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으로 대표되는 국내 조선 3사의 올해 3분기 매출은 약 7조 8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% 증가하는 반면 영업이익은 지난해 3분기 126억 원에서 올해는 435원 손실로 전망됩니다. 예. 이 중에서 이제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적자가 지속되고 그나마 흑자가 예상되는 한국조선해양마저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. 특히 이 영업이익과 손실의 경우 3개월 전에서 한 달 전, 그리고 현재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날수록 실적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.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좀 후판 가격 인상과 그에 따른 마진 훼손 우려가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. 이 후판이라는 게 이제 두께 6mm 이상의 선박용 철강제를 말합니다. 이제 선박 제조 원가의 한 20%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굉장히 수익성을 좌우하는 요인인데요. 조선사들이 상반기 좀 수조 원의 매출을 얻고도 좀 막대한 영업 적자를 기록한 이유가 바로 이 후판 가격 때문입니다. 아무래도 좀 지난해부터 한 60만 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좀 올해는 좀 내리지 않을까, 좀 하향 안정화될 줄 알았던 이런 후판 가격이 다시 인상될 조짐을 보이면서 좀 이제 조선사들의 하반기 실적도 발목이 잡힐 것이라는 우려입니다. 지금 중국 경기 둔화 때문에 철광석 가격은 지금 안정세라는 거 아닙니까? 이런 상황에서도 후판 가격은 왜 오르는 거예요? 일단 지금 침수 피해를 입은 포스코, 지금 포항제철소의 생산 차질이 아직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현대제철마저 파업에 돌입하면서 지금 좀 국내 철강 수급난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예. 일단 지금 조선 3사, 국내 조선 3사가 보유한 후판 재고가 한 2달치 정도입니다. 바꿔 말하면 다음 달 말부터, 빠르면 정말 다음 달 말부터 재고가 동날 수도 있다는 소리거든요.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 조선사들과 지금 철강사들의 하반기 후판 가격 협상에서도 조선사들이 좀 불리해진 상황입니다. 일단 지난해 철광석 가격이 좀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후판 가격이 톤당 한 120만 원까지 올랐었는데 올해 3월 이후 철광석 가격이 다시 하락세에 접어들자 이 후판 가격도 톤당 90만 원까지 낮아지는 분위기였습니다. 예. 이에 따라서 조선사들도 지금 3분기부터는 좀 큰 폭의 실적 개선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 바로 그 시점에 포항제철소가 침수 피해를 입고 현대제철소 노조 파업까지 겹친 겁니다.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서 이제 업계에서는 하반기 후판 가격이 한 톤당 125만 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봤습니다. 일단 단순히 좀 5만 원이 뭐 적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후판 가격이 5만 원이 오르면 조선업계의 원가 부담은 연간 3천억 원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굉장히 지금 노심초사하는 분위기입니다. 네, 5만 원이 3천억 부담으로 이어진다. 예민할 수밖에 없겠습니다. 그런데 이 후판 가격이 기존에 수주를 받았던 그 물량에도 영향을 준다라면서요.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? 일단 후판 가격이 오르면 당장 그 분기뿐 아니라 향후 건조 물량 전체에 대한 예정 원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조선사들은 지금 요 달라진 미세한 부분까지 모두 충당금으로 반영해야 됩니다. 네. 그러니까 지금 뭐 후판 가격이 얼마 오른다 이렇게 정해지지 않고 지금처럼 좀 이제 좀 후판 가격이 오를 것 같다 이렇게 인상 조짐만 보여도 지금 예상 충당금을 미리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조선사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손실이 커지는 그런 구조고요. 그리고 지금 수주 말씀하셨는데 우리 조선사들의 수주가 급증한 시기가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입니다. 이 수주한 물량이 실적에 반영되기까지는 1년 6개월에서 3년까지 걸립니다. 따라서 좀 올해 하반기, 지금 올해 3분기 실적부터 좀 이게 실적에 반영이 되려면 지금 2년 전 들렸던 수주 소식들이 이제야 조금씩 반영되고 있는 시기라는 거죠. 예. 게다가 또 그 당시 좀 2년 전에 이런 수주 소식이 들렸던 요 계약들의 선가는 지금보다도 한 30% 낮은 가격에 이제 계약이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좀 아무리 이렇게 일감이 많아도 수익성 개선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. 그렇군요. 자, 그리고 이렇게 뜻밖의 실적 악화 이슈가 터진 상황에서 대우조선 해양의 유력 인수자라고 할 수 있는 한화에게도 악재가 될 수 있다라면서요?
사실 한화가 지난 2008년에 이미 대우조선 해양 인수를 추진했었습니다. 그때 인수 대금이 한 6조 3천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현재 이제 인수 가격인 2조 원은 정말 뭐 굉장히 싸게 산 걸로 보이죠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조 원, 요 2조 원의 인수 의사를 밝힌 곳이 오로지 하나뿐이었다는 겁니다. 이를 두고 업계 안팎에서는 이 대우조선의 어떤 현재 시가총액과 좀 총체적인 부실 규모를 감안하면 한화가 결코 싸게 매입한 게 아니라고 이제 입을 모읍니다. 일단 지금 2조 원의 자금이 좀 이제 대우조선에 이제 투입이 되더라도 지금 현재 한 676% 정도인 이제 부채 비율이 2조 원의 자금이 흘러들어가도 한 295% 정도로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또 갚아야 할 차입금과 사채도 한 조 단위에 달하는 만큼 한화의 추가 자금 지원이 굉장히 불가피한 상황입니다. 한마디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가 있다는 거죠.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지금 2조 3천억 원의 이제 영구채가 있는데요. 이 영구채라는 게 지금 부채로 만약에 이걸 대우조선 회계에서 이제 부채로 계산해 버리면 대우조선해양은 사실상 자본 잠식 상태인 겁니다. 그나마 이제 국제 회계 기준상 이거를 자본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버티는 거지. 그리고 이제 이 영구채라는 게 어쨌든 비록 자본으로 분류가 되지만 이거를 회사가 오래 갖고 있으면 결국 나중에 다 이자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게 오래 갖고 있어봤자 좋은 게 아닙니다. 따라서 지금 이런 이제 총체적인 부실 덩어리의 대우조선 해양을 이제 인수하는데 하나가 돈을 많이 썼고 특히 인수대금 가운데 절반 1조 원 가량을 부담하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 지금 이 부실한 대우조선 실적이 연결로 반영되면서 좀 기업 가치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. 예. 일단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 좀 자회사 하나 시스템을 통해서 뭐 UAM이라든가 뭐 저궤도 위성, 뭐 인공위성 안테나 같은 이런 신사업에 투자하면서 굉장히 좀 기업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려 놨는데 좀 아무래도 이제 대우조선해양은 또 조선업이잖아요. 조선업 자체가 좀 전통적인 저밸류 업종인데다 하물며 이런 조선업 중에서도 재무구조가 굉장히 취약한 대우조선 지분을 인수하면서 좀 이렇게 끌어올린 기업 가치를 좀 깎아먹을 수 있다.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방서우 기자였습니다.